제가 국가대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원래 고등학생 때는 청소년 국가대표를 나가거든요. 국가대표는 사실 성인이니까. 그래서 이제 청소년 국가대표를 했던 친구들도 있었고, 저는 뭐 전국대, 국내 대회에서도 1등을 거의 못 했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일단 저도 고등학생 어린 데다가 또 막 그렇게 사회생활을 해보질 않은 상태고, 막 제가 그리고 그때는 조금 더 소심했어서 막 친구 관계가 막 넓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단체 생활을 갑자기 해야 되고, 또 다 오래되신 분들이 있으니까, 뭐 제가 학교 운동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단체 생활에선 그래도 이제 막내가 막 조금 더 빠르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잘 못했던 것 같고, 또 좀 아무래도 딱 거기에 모여서 그래서 거기에서 훈련하고, 또 새벽, 오전, 오후 운동을 매번 진짜 죽기 직전까지 매번 하니까 그것도 좀 힘들었던 것 같고, 또 처음에는 뭐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도 체력이 좋은 편이어서 진짜 그냥 뭐 재지 않고 그냥 진짜 죽어라 막 뛰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나도 이제 성인인데, 물론 학생이긴 했지만 그래도 성인인데, 내 미래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운동만 하는 게 맞는 건가.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인기 종목들은 뭐 코치든 감독이든 아니면 뭐 다양한 그래도 자리가 있는데, 저희 우슈 특히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팀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계속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좀 이게 맞나, 뭔가 성인이 되면서 조금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하자면 프로팀처럼 연봉 계약을 하고 계속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모여서 이제 무슨 팀에서 훈련을 하고, 그다음 만약 국가대표를 한다 그러면 선발전에 나가서 국가대표가 되면 다시 선수촌에 모여서 운동을 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여자들 같은 경우, 우슈 여자 같은 경우엔 그런 팀 자체가 없다 보니까 각자 이제 개인 돈으로 체육관에 가서 체육관 관비를 내면서 운동하다가 국가대표 선발전을 그냥 체육관에서 준비를 하는 거죠. 준비를 해서 국가대표 선발이 되면 선수촌에서 훈련하고 뭐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사실 팀이 있어야 코치도 있고 감독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팀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미래도 어려웠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훈련을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9개월, 10개월 이렇게 훈련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선발전을 시작해서 선발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우촌에서 훈련하고, 시합이 끝나면은 조금 뭐 동계훈련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다음엔 이제 밖에서 혼자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하려면 체육관비, 아까 말씀드린 체육관비 내야 되고, 또 사실 체육관에서도 조금 더 일반 관원들보다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 좀 더 비싼 금액을 많이 내고 다녔어요. 좀 더 비싼 금액을 내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국가대표 선발전을 준비하는 기간이거든요. 다음 년도 국가대표 선발전을. 근데도 사실 100% 집중하기는 어려웠었어요. 그동안 알바도 해야 됐고, 성우촌에 들어가면 그래도 국가대표고 막 그래도 유망주였고 잘하는 선수였기 때문에 되게 좋은 피드백도 많이 받고, 또 이제 국제대회 나가면 제가 그래도 조금 화려하게 하는 선수였기 때문에 막 다른 나라 선수들이 막 와서 뭐 사인해달라, 사진 찍어달라 이렇게 하는 선수인데, 또 이제 알바를 가다 보면은 되게 1일 알바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막 대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뭔가 너무 이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너무 좀 힘든 게 있었고, 또 사실 정말 컨디션 관리를 해야 되고 정말 이제 운동만 해야 되는데 계속 서 있어야 되고, 막 제가 운동하면서 허리도 조금 안 좋아졌는데 계속 서 있어야 되고, 근데 또 돈은 벌어야 이제 하니까 그러면서 조금 갭 차이를 많이 느끼고, 좀 이게 맞는 건가 싶으면서도 또 계속 어쨌든 하고 싶으니까 했었던 것 같아요. 동메달 딴 거에는 조금 기뻤는데, 사실 이게 이런 격투기 종목이나 뭐 그런 이 토너먼트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금메달을 따지 못하고 은메달, 동메달을 땄다는 거는 누구한테 져서 딴 거잖아요. 결론은 끝까지 이겨서 딴 게 아니라
어쨌든 이겨서 올라왔어도 져서 딴 거기 때문에 사실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되게 그때 엄청 제가 원래 대회 끝나고 나서 엄청 우울해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더 다음에 열심히 해서 더 잘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조금 하는 편인데 그때는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가장 문제였던 건 가장 힘들었던 게 제가 처음에 뭐 몇 명 이길 때는 다른 뭐 선수들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졌던 선수가 인도 선수였었거든요. 근데 인도 선수한테 좀 상대가 하나도 안 되게 제가 졌어요. 점수 차이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때 이제 너무 좀 간절하다 보니까 너무 몸에 힘이 들어갔던 거죠. 좀 더 침착하게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막 달려들었던 거죠. 그래서 인도 선수가 계속 그냥 넘겼던 거예요. 저는 이렇게 자세가 안 낮춰지고 붕 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일 잘하는 선수는 중국 선수, 뭐 이란 선수 이런 선수들인데 나는 중국 선수, 이란 선수도 아닌 인도 선수한테 졌다는 게 너무 세게 오는 거예요. 나는 그만한 선수가 아닌데 내가 너무 큰 꿈을 꾸고 있었구나. 현실 감각이 돌아오는 거예요. 나는 금메달 딴 선수가 절대 아닌데 진짜 중국 선수한테 졌으면 모르는데 인도 선수한테 졌는데 내가 무슨 금메달을 생각했나, 내가 너무 큰 꿈을 꿨구나, 너무 불가능한 꿈을 꿨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인도 선수가 정말 중국 선수만큼 잘하는 선수였었어서 근데 그때는 정말 몰랐었기 때문에 진짜 그 충격감이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슬럼프를 이제 다시 극복하게 되면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그 시기가 있었어서 조금 더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나한테 맞는 게 뭘까를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무조건 제가 팔다리가 짧은 편이어서 키도 좀 작고 그 체급에 비해서 되게 작은 편이어서 무조건 붙어서 막 열심히 때리는, 최대한 그렇게 하는 형식이었는데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물론 체형이 이렇지만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조금 더 생각하게 되고 그거를 조금 더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조금 더 제 영상을 더 분석하고 내가 잘하는 게 뭔가를 좀 더 생각하게 되면서 그거를 좀 더 발전시켜서 그전보다 기량이 많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체력도 키우고 뭐 기본 동작도 많이 키우고 했으면 거기서 이제 저한테 조금 더 핏하게 잘 맞는 거를 찾게 되면서 6년차 때 이제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길 거라고 사실 생각을 못 했었고 또 그래서 이제 금메달을 따게 되면서 은메달은 은메달과 동메달은 지고 따는 메달인데 금메달은 다 이겨서 따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었고 또 이제 메달 따자마자 그러니까 그 경기 끝나자마자 였나? 거기에 이제 기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 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란 산타 선수 중에 1등을 못한 선수가 저랑 붙은 선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을 이긴 게 이제 저밖에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사실 몰랐던 사실인데 진짜 내가 대단한 걸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기분도 좋았고 그동안 조금 되게 힘들게 열심히 했던 게 좀 생각이 많이 나면서 그래도 잘 버티고 잘 해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세계선수권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첫 상대로 또 만났어요. 근데 사실 격투기 같은 경우에는 격투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 번 지면은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이긴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처음보다 너무 좀 이성적으로 잘 생각하게 되었고 그냥 막 붙어서 한다기보다 정말 제 페이스대로 제가 연습하고 제가 생각한 대로 경기를 펼쳤고 그래서 그때 이제 인도 선수를 이기게 되어서 사실 거의 금메달 땄을 때만큼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로 계속 그 불안감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진짜 기분 좋게 이겼던 것 같습니다.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뭐 물론 기사가 나긴 했었어요. 금메달 따서 기사도 나고 뭐 네이버 메인에도 기사가 잠깐 난 적도 있었어요. 근데도 사실 사람들이 여전히 우슈를 모르고 산타를 몰랐었기 때문에 딱히 달라진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주변 친구들이 수고했다, 신기하다 정도?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제가 이제 한국체육대학교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이 많은데 그런 올림픽,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대회 이런 대회 나갔다 오면은 그 학교 앞에 쭉 도로에 플랜카드를 하나씩 엄청 크게 걸어줘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딱 걸려 있으니까 뭔가 이제 대학교의 마무리를 되게 기분 좋게 끝냈다 하면서 이제 기분 좋게 사진 찍고 그 정도였던 것 같고 주변이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이 우슈를 더 안다거나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제가 한 번 휴학을 했었기 때문에 24살 이제 25살 되는 때 졸업을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졸업하면 정말 선수를 안 하고 있으면 백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 때랑은 느낌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내가 지금 빨리 은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 지금 생각하기에는 나이가 어린데 그때는 25이라는 나이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와 반오십이다. 이제 나도 반오십이고 25인데 빨리 정말 사회인으로서 정말 제대로 돈을 벌 수 있는 일 지금은 사실 그냥 거의 수당 조금 받고 뭐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빨리 모아야 된다는 생각? 이런 것 때문에 졸업하면서 또 금메달도 획득했고 연금 점수도 조금이라도 채웠기 때문에 더 하고 싶었지만 사실 좀 현실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은퇴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28살인가 29살에 그때 이제 뭐 다른 우슈 선수들이 뭐 어디 국제대회 나가서 뭐 무슨 메달을 땄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사도 보고 또 우슈 선수들하고도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얘기를 하면서 진짜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지는 거예요. 그동안 또 생각을 정리를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내가 그런 갈망을 어디서든 채울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일찍 그만두기도 한 아쉬움도 있었고 또 그때는 25살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너무 나이 많게 느껴졌지만 29살에 보는 25은 너무 애기인 거예요. 내가 그때 너무 좀 섣부르지 않았나. 그때 1년 더 내가 운동을 했다고 해서 2년 더 운동을 했다고 해서 지금 크게 달라질까? 물론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길게 봤을 때 그 1, 2년이 크게 아깝지 않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때가 29이었으니까 이제 내년 국가대표 선발전을 준비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게 됐고 나중에 이제 10년 뒤에 지금을 봤을 때 너무 후회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안 하면은. 그리고 선수 같은 경우에 사실 40대, 50대 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뭐 공부나 이런 건 그때 가서도 할 수 있지만 정말 지금밖에 1년밖에 안 남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해야겠다. 제이가 왔을 때 좀 걱정되는 게 있긴 했어요. 제가 어쨌든 은퇴한 지 너무 오래됐고 한 6년 이렇게 됐었으니까 내가 이제 현역 선수들하고 붙을 수 있을까? 물론 제가 현역일 땐 정말 체력도 좋고 했지만 너무 물론 그냥 혼자 운동했던 것 때문에 좀 두려움도 있고 또 우슈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우슈를 대표해서 나갈 수 있을까? 또 우슈가 너무 재밌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우슈의 그 국가대표 정원이 좀 더 많아지려면 더 알려줘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물론 우슈 하다가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우슈가 그래도 나오는 편이어서 예전보다는 조금 알아주시는 분들이 있긴 해도 그래도 많이 모르시는 편이기 때문에 우슈가 조금 유명해져야 조금 더 자리가 많아지고 그래야 이제 좀 더 인기가 많아져야 나중에 여자 팀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피지컬백 한 번 나간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겠지만 그러한 그 시도가 있어야 뭐 나중에 후배들도 조금 더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부담감은 좀 있지만 어쨌든 잠깐이라도 비추더라도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